화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스트리밍을 담당하고 있는 넷플릭스가 정작 중국 내에서는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어서 대부분 불법으로 시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임광빈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먼저 중국에서 이 우영우의 인기가 어느 정도인 겁니까? 네, 일단 제가 들고 있는 게 대표적인 중국의 관변 매체 환구시보입니다. 오늘자 12면을 보면요. 이렇게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다룬 기사를 실었습니다. 주로 한국 언론의 반응과 분석을 인용하면서 마지막에는 자폐를 가진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직업과 인물 설정을 하는 한국 드라마가 일반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온라인판에서는요, 한국에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 드라마가 제2의 오징어 게임이 될 것이냐라는 제목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 기사를 실은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데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도 되지 않은 드라마 우영우에 대한 평가를 할 정도라면 중국 내 그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인 더우반에서는 우영우에 대한 평가가 10점 만점에 9.3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다른 어떤 콘텐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정식으로 유통되지 않는 드라마를 어떤 방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네, 정식 유통이 아니라면 당연히 불법이겠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대표적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드라마 제목을 입력하면 드라마에 대한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요. 등장인물과 배역 소개까지 자세히 소개가 돼 있습니다. 드라마 OST까지 다시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조금만 품을 더 들이면 어렵지 않게 음악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중국어 자막이 달린 하이라이트 영상도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우영우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켰던 오징어 게임 역시 불법 다운로드를 통해 유통이 된 바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고요. 영화, 예능까지 사실상 보고자 한다면 못 볼 것이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사실상 한류를 제한해 왔는데요. 그렇다고 공식적으로 방영 허가를 받은 드라마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월에 사임당 빛의 일기를 시작으로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또 오해영, 슬기로운 감방 생활 등 올해만 10여 개 드라마가 당국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방영이 된 지 오래된 드라마 위주여서 이미 볼 사람들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다 봤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입니다. 네, 그럼 이런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뚜렷한 대응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국내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들도 사설 모니터링 업체들을 활용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중국 당국이 나서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중국 당국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며 중국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 당국의 의지가 있느냐 여부일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중국 드라마 진수기는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의상과 줄거리 등이 대장금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에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변 매체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한중 문화 교류가 고대부터 시작된 만큼 열린 자세로 존중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드라마는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유독 한국만 쏙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동맹이죠. 치포 참여를 검토한 것을 놓고 중국이 연일 고강도의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인데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치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구상입니다. 반도체 설계 강국인 미국과 또 생산 강국인 한국, 일본, 대만이 하나가 돼서 반도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고 또 차세대 기술 패권을 쥐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반도체는 IT 기기와 자동차, 또 인공지능, AI 등 미래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부품인데요. 그만큼 중국은 바짝 날이 서 있습니다.
在全球经济深度交融的背景下，美方这种行径纯属逆流而动，不得人心，最终必将以失败而告终。 반도체 분야 대외 의존도가 아직 높은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치포 참여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앞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의 협력이라든지 중국 견제의 방점이 찍힌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때와 비교해도 더욱 강력합니다. 관변 매체들은요, 한국은 미국의 위협에 맞서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더욱 노골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반도체 수출 1,280억 달러 가운데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 비중이 60%에 이른다면서 이렇게 큰 시장과 단절하는 것은 상업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